정보철 인달쌤입니다. 자, 오늘은 실기학습 방법 안내드리려고 이렇게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합격하시면은 바로 실기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첫 번째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필기 합격하게 되면은 실기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두 개 출제 기준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필기가 출제 기준이 조금 더 넓어요. 자료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가 빠진 상태이다. 근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은행에서 돌려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만 열심히 보고 시험장 가셔도 합격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3일 공부했다, 7일 공부했다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 이유는 문제은행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실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교수님들이 열심히 아주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출제를 해주시니까는 우리 실기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보 보안도 해야 되고 네트워크,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3총사, C 언어, 파이썬, 자바 언어 이렇게 8가지를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시험장에서 그것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필기처럼 그냥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실기 같은 경우에는 빈출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빈출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는 그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게 크게 유효하진 않아요. 물론 지난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합격생 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작년에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실기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지금 합격자 수, 지합격자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라.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공단에서 이 합격자 수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쉽게 출제를 한 거고 2회부터는 어려워져요. 2회, 4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필기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 실기에서는 그렇게 합격하시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4스텝 6주 학습 플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6주보다 조금 더 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짧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거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말 그대로 본강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본강 같은 경우에는 약 7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전부 다 1시간짜리는 아니에요. 2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이러니까는 하루에 뭐 2-3개 혹은 3-4개 이렇게 해가지고 약 2시간 정도 잘 보시면은 다 1배속으로 듣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1.2배속에서 1.5배속으로 듣게 되니까는 3-4강 들었을 때 2시간 정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강에서 최대한 빠르게 뭐 복습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복습은 나중에 제가 다 해드리는 거니까는 복습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쭉 훑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복습해드리고 계속 설명드리거든요. 아주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들을 오늘 다 외우고 자야 되겠다. 그거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르게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1회도 복습하지 마세요. 복습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기본을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들 특강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병행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몰아서 공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을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3-4강씩 들으시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아예 모르겠다. 아예 초짜다. 그러면은 깨알 C 언어 특강이 있어요. 제 유튜브 보게 되면은 깨알 C 언어 특강이라고 있는데 깨알 C 언어 특강. 자, 얘가 6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한 2-3개, 3-4개씩 하면은 충분히 한 20일 안에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 깨알 C 언어 특강 다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기, 제 인강의 실기에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특강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신 다음에 그 안에 계산식 특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2개는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기본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특강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본 개념 준비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셔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로 해가지고 개념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본 개념 한번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됐으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야 되겠죠? 스텝 2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마무리 특강이라고 있어요. 마무리 특강하고 최종 마무리 특강 이렇게 있는데 정리 특강이죠. 자,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본강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압축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것들을 좀 빠르게 많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4-5강 3시간 정도씩 할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열흘 동안 3회독할 수가 있어요. 많이 돌려봐야 돼요. 얘가 용어들이 외계 용어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실제로 풀어보셔야 돼요.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스텝 1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딱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풀어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서 강의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그냥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풀어보고 틀리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만 강의를 다시 듣고 이해를 해주시고 나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다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텝 2에서는 마무리 특강 15강짜리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좀 빠르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뭐 1.2배속, 1.5배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2배속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스텝 2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스텝 3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전 맛보기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마지막에 해도 되는 거예요. 스텝 3하고 스텝 4하고 바꿔도 되는데 자, 일단 얘는 실기 기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빠르게 그냥 한 1회독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으로 여러 번 돌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실전 맛보기에서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문제는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7강이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 해가지고 그냥 용어에 대한 것들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많은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 자, 1일 평균 3강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얘는 한 강당 1시간씩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이제부터는 진짜로 1.5배속 이상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는 이때는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가기 전까지 계속 많이 들어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약점들 보완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하게 되면서 여기다가 프로그래밍 언어 얘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스텝 2로 넘어오게 되면은 마무리 특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데 여기서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만 다시 들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스텝 3하고 스텝 4하고는 바뀌어도 돼요. 자,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스텝 4에서는 마지막 최종 정리 특강이라고 있어요. 제 인강 보게 되면은 최종 정리 특강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정말 짧게 압축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쿼리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론에 대한 내용들만 정말 압축해가지고 7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최종 정리 특강은 정말 마지막에 많이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기는 필기처럼 절대 준비하시면 안 돼요. 실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1회 시험, 지난 1회 시험 봤더니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 그럼 기출 문제만 돌려봐도 되겠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필기 합격하려고 지금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보신 게 아니잖아요. 실기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기까지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실기에서 정말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외계어이고 막 프로그래밍 언어 보면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정말 조금만 힘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 모르는 거는 질문 주세요. 뭐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은 속병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답답해서 죽어. 그러니까는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필기 합격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한 다음에 전부 다 어떤 강의가 됐든 아니면 어떤 교재가 됐든 실기 시험은 바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기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